안녕하십니까, 김대한입니다. 오늘은 너무나 좀 아쉬웠던 우리 대한민국 파이터 이정영 선수 그리고 최승우 선수의 경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 만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. 저 역시 뭐 많은 우리나라 그 UFC 팬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경기를 중계하면서 생중계를 하면서도 승원이 형하고 정말 많이 아쉬워서 말을 잊지를 못했었는데, 네, 여튼 뭐두 선수에게 다 좋은 밑거름으로 좀 작용하기를 그냥 바랄 뿐이에요. 저희가 좀 격투기를 수련하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최고 레벨의 UFC에 진출한 최승우 선수라든지 이정영 선수의 경기를 보고 좀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하면, 이번 패배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하면, 확실한 건 선수가 있을 때 이쪽이 상대예요. 상대가 들어올 때 내가 일단 밀렸어요. 막 타격이든 레슬링 밀리면서 받아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. 잘 안 돼요. 네. 이거는 확실히 득보다는 실이 너무 많습니다. 물론 되는 경우도 있으나 역시 최고 레벨의 선수들이 모인 UFC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딱 뭐 펀치를 맞추거나 킥을 세게 맞춰서 뒤집는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어요. 그러면 상대 선수가 있고, 그러면 이정영 선수 혹은 최승우 선수가 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? 오히려 긴 선수들이 여기서 이만큼 좁히지 않더라도 자기가 유지하면서 슬슬 몰아주는 게, 툭툭 몰아주는 게 제일 좋고요. 아니면 상대 선수가 좀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발이 많이 안 움직여서 이정영 선수나 최승우 선수가 뭐 여유있게 공략하면 뭐 역시 좋고. 근데 만약에 들어온다. 그러면 여기서 빡 거리가 깨져서 맞고 밀리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, 원론적으로는 밀고 들어오려고 할 때 빠지고, 밀고 들어오려고 할 때 또 미리 빠지고, 또 이러다가 쉴 수 있을 때 한 번은 툭 거리 유지하고 툭 그러다가 빡, 네,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좋고요. 근데 이렇게 빠지기 전에 이미 깨졌다. 내가 빠져서 치고 싶었지만 내가 보기에 딱 깨진 것 같아, 이미 거리가. 이때는 붙는 게 좋습니다. 먼저 붙어줘야 돼요. 딱 이게 제일 좋습니다. 존 존스가 이걸 굉장히 잘하죠. 존 존스가 널리 알려진 대로, 그리고 저도 영상에서 몇 번 설명을 드린 대로, 중간 거리, 복싱 펀치에서 훅이라든지 어퍼컷을 많이 쓸 수 있는 거리에서 싸우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. 그래서 아예 긴 거리, 킥복싱 거리에서 킥과 스트레이트 펀치를 섞어 쓰거나, 상대가 중간 거리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여기 있지 않고 무조건 붙어서 레슬링 기술을 쓰거나 무에타이 기술의 니킥이나 엘보우를 써서 상대를 공략하거나, 이 게임들을 하거든요. 이런 점들을 이정영 선수나 최승우 선수가 워낙 길고 빠르기 때문에, 또 스트레이트 형태의 공격들을 잘 치는 선수들이기에 이런 리듬을 확립해주면 좋다는 게 제 원론적인 설명이고요. 이것은 하지만 원론에 불과하고 이정영 선수나 최승우 선수가 다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럼 왜 이렇게 했냐? 일단 제 생각에 선수들의 마음을 그대로 제가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, 시합이란 건 눈 깜짝할 사이 막 지나갑니다. 저희는 TV로 혹은 뭐 핸드폰 화면으로 막 이렇게 볼 수 있지만, 실제 그 케이지 안에 있는 선수들은 하는 순간에 경기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. 네.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두 선수 다 어쨌든 정타를 허용하고 했는데 맞불을 놨는데, 이제까지 그렇게 맞불을 놨었을 때 뭔가 해결이 되거나, 어쨌든 이번처럼 KO가 되는, KO패를 당하는 장면보다는 뭔가 좋은 일이 많았었기에 그 선수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결정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. 둘 다 워낙 그 중소 무대에서 활약할 때는
파워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길고 하니까요. 그리고 또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. 스타일상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럴 때 근데 이걸 맞불을 놔서 내가 좀 돌려줘서 어느 정도는 돌려줘야 된다. 그래서 얘의 기세를 상대의 기세를 좀 저지해야 한다. 이런 식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어요. 이걸 막 맞불을 놔서 내가 뭐 돌려줄 거야, KO 시킬 거야 이렇게 흥분했다기보다는 여기서 밀리면 큰일 난다. 뭐 전쟁에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여기를 어떤 고지만큼은 사수해야 한다. 그런 것처럼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. 이런 그런 위기감 같은 게 본능적으로 딱 그런 의사 결정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고요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저는 최승우 선수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는 않고 뭐 당연히 UFC에서 그리고 타 무대에서 해오신 경기를 쭉 지켜보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이정현 선수는 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개인적으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. 이정현 선수가 인자강이에요. 뭐 최승우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길고 빠르고 주먹도 세고 또 매집도 좋아요. 근성도 있고 싸우려는 기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대 맞으면 확 들이대서 한번 자기가 더 가요. 그러면 거기서 뭔가 기세를 올리려고 했던 상대가 풀이 죽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. 네,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국내 로드FC 무대에서 저는 너무 기억에 남았던 게 최무겸 선수의 경기 때 최무겸 선수가 테크닉이 그렇게 참 좋은 전형적인 국내에서 참 보기가 쉽지는 않은 스타일의 아웃파이터인데 그 아웃파이팅을 이정현 선수가 맞불을 놔서 깼는데 그때도 저는 이정현 선수의 기술에 더해서 그런 근성이라든지 이런 기질 이런 게 큰 작용을 했었다고 보거든요. 최무겸 선수의 펀치가 들어가도 좀 이겨내면서 가서 막 가둬놓고 그러면서 또 최무겸 선수의 얼굴을 또 두들기고 이런 파이팅을 했던 좀 젊은 선수 특유의 막 기세가 패기가 돋보이는 파이팅을 했던 게 아직까지도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. 그런 스타일들이기에 뭐 최성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앞으로는 좀 여기에 보완을 한다면 역시 UFC 무대이기에 다른 또 무대와는 다르잖아요.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괴물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일단 내가 정타를 맞으면 저는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기본이 이 양 선수들이 안 됐다라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또 이렇게 완전히 기본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. 내가 뭔가 정타를 맞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. 움직여야 됩니다. 정타를 맞으면 나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들어왔다 싶으면 일단 움직여서 사정권 안에서 피하고 더 이상 타겟이 좀 맞추기 쉬운 타겟이 되는 것을 일단은 피해주고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움직여주는 거죠. 그러면서 나도 페이크 모션을 더 준다든지 그러면서 무리한 공격을 큰 공격을 노리기보다는 앞손 잽이라든지 뒤로 물러나면서 차는 킥 같은 거 뒤로 물러나면서 중심을 아예 뒤로 주고서 발로 견제를 하면은 좀 안전하게 찰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공격을 섞어준다든지 움직인 다음에 아니면 너무 상대가 대놓고 들어오면은 같이 좀 잽으로 받는 듯 하다가 레슬링으로 붙어서 섞는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 중간 단계 같은 거를 맞불을 놓기 전에 좀 섞어주면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많은 인류 선수들의 경기를 보시면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. 볼카노프스키가 무조건 한 대 맞는다고 치고 받는 거 아니고 마카체프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진짜 더스틴 포이리에 같이 화끈한 선수가 있습니다만 그 포이리에조차 보면 항상 매번 맞았을 때마다 돌려준다기보다는 자기가 돌려줘서 이득이 될 때 돌려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거기에서는 리스크를 굉장히 짊어지는 용감한 성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선수마다 다르고 더스틴 포일이나 저스틴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그런 리스크에 대한 겁 이런 게 거의 없는 스타일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
그 승리를 위해서는 되게 냉정한 게임을 다들 믹스를 해왔거든요. 그런 부분들만 저는 좀 넣어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참, 근데 저도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원론적인 부분이고, 저 같은 사람이 한참 이런 이정용 선수나 최승우 선수에 비해서 훨씬 더 종합격 투기의 선수로서 레벨이 낮은 사람이 그냥 제 제자들과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이 거대한 바다와도 같은 종합격 투기라는 곳에서 일단 되게 안전하고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한테 통하는 길은 이것이다라고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지, 이 선수들이 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. 그냥 저는 그런 정도의 레벨의 선수들은 어떤 레시피로 성리하가 문제인 것 같아요. 이걸 다음부터는 붙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, 자, 이번에 조금 무리했다, 근데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바꿔보자. 하지만 본인의 성향은 또 이제까지 해온 파이팅들은 있거든요. 거기서 뭐를 더 섞을 것이냐. 스위치를 하면서 좀 빠지는 걸 섞는다든지, 일단 딱 맞았을 때는 일단 돌기부터 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거를 공격을 그 다음에 넣는 패턴을 가든, 두 선수 다 길기 때문에 그럴 때 한 번씩 레슬링 페이크 같은 거 주고 페이크에 걸려 들려고 하면은 잼 내고 빠지고, 페이크를 거는데도 그냥 무시하면 거기서 한 번씩은 또 태클을 시도할 수 있고, 태클이 조금 부담스러우면은 팔 뻗어서 도미닉 크루즈나 프랭키 에드가가 하는 기울이기 같은 거, 기니까 팔다리가 기니까 이런 거 해보면 되게 진짜 되게 리스크가 낮거든요. 이런 것들을 시도해서 일단 위기에서 빠져나가 볼 수가 있거든요. 네. 이런 것들을 아마 이미 본인들도 생각을 하고 본인의 그 선수분들의 코칭 스태프분들 그리고 파트너들과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좀 아쉬우시겠지만, 우리 팬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쉬우시겠어요.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기대를 많이 하시고 지켜봐 주셨는데, 근데 이 격투기가 보면 확 올라가기도 하지만 참 실망을 시키는 부분도 클 수밖에 없어요. 이 본질적으로 축구가 막 길고 어떻게든 5대0이 되든 6대0이 되든 그 긴 시간 동안 하긴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격투기는 바로 딱 끝나버리잖아요. 한순간에.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시는 팬 여러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. 하지만 선수들은 정말 더 거의 밑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일 거기 때문에, 네, 가능하시다면 좀 너그럽게 우리 대한민국 파이터들에게, 신인 선수들에게, 최승우 선수야 신인은 아닙니다만 다시 좀 치고 올라가 보려고 하는 최승우 선수에게도 이정용 선수에게도 다 좀 따뜻하게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자, 선수들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드리겠고, 하나 이거는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게, 제가 요새 영상을 조금 며칠 동안 할 수가 없었던 게, 몸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, 그 박준영 선수가 포도상균 감염 되셨던 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. 그것처럼 제가 또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그냥 대충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상처가 좀 났었는데 그게 지금 엄청 탈이 나서 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아산병원에 다녀왔거든요. 가서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또 저는 KMMA 대회도 대구에서 있고 또 UFC 대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해설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좀 부족했네요. 그리고 제 물리적인 저의 몸 상태가 좀 잘 따라오지도 않고, 네. 이게 시시콜콜 다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는 그런, 이렇게 몸이 안 좋았을 때 괴로워지는 것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. 예를 들면 한 이틀 전에는
한 약 이틀 동안을 상처가 너무 좀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가려움증 때문에 뭐 한 이틀 동안 한 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. 네.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튼 당연히 뭐 되게 심한 건 이런 건 아니고요. 편찮으신 분들 되게 많이 계신데 정말로 좀 편찮으신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튼 제 스케줄에서 우선은 UFC 해설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좋은 또 중계를 해드리고 해야 되다 보니 네, 좀 이런 부분들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